케인은 또다시 심하게 고립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투엘은 심상치가 않다. 공을 줄 곳이 없는 뮌헨 동료들은 김민재의 백패스하느라 바쁜 상황이다. 현재 뮌헨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케인과 김민재에 대한 평가가 갈리며 이 두 선수 또한 막상 바이엘은 뮌헨에 왔음에도 심한 현타를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케인의 경우 토트넘에서처럼 경기장을 휘저으며 다양한 역할을 해온 걸 기대받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케인은 패스맵 상에서도 철저히 고립된 모습이 등장해 버렸는데요. 어찌되었는지 동료들은 경기 중 내내 케인의 패스를 주지 않고 센터백 김민재에게 패스했습니다. 김민재는 그야말로 독박 축구를 경험한 상황이고 케인은 초반에 럭키골로 한 골을 넣은 뒤 경기장에서 자취를 감춰버려 오히려 지난 경기보다 더욱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올 시즌 뮌헨을 보는 축구 전문가들과 각종 뮌헨 팬들은 심한 위기감을 느낀다는데요. 우선 독일 현지에서도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금주 경기는 크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둘 다 1, 2위를 하는 팀이고 초반이긴 하지만 뮌헨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뮌헨은 이번 이적 시장을 사실상 실패해 선수층이 지난 시즌보다 급격히 뎁스가 얇아졌고 레버쿠젠과 같은 평균 연령이 뮌헨보다 낮은 팀에게 1위를 계속 내주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체력이 밀릴 수밖에 없고 선수층은 얇아서 더욱 힘든 상황이 연출됩니다. 물론 독일에서 뮌헨이 우승을 실패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요. 지난 10여 년 우승을 지속해온 상황은 그 누구도 이번 시즌 그들의 우승을 의심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올 시즌 뮌헨 경기를 들여다보면 전과는 확연히 다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케인을 비롯해서 동료들의 이상 행동을 경기 중 캐치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새롭게 영입된 김민재가 계속해서 독박 축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케인은 토트넘에서만큼 활동 범위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인에서 나오고 있는 의심은 과연 케인이 토트넘에서처럼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트넘에서처럼 하고 싶어도 아예 불가능한 건지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으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속이 터지는 국면인데요. 우선 말 그대로 경기 시작 후 끝날 때까지 그야말로 김민재의 대활약이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이어만 봐오던 케인 입장에서는 무슨 이런 센터백이 다 있나 크게 놀랄 정도였겠죠. 김민재는 세트피스에서 케인에게 말을 걸자 케인이 놀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민재의 활약은 눈부신 장면이 지속적으로 연출되면서 역시 뮌헨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민재 입장에서는 토트넘에서만큼 케인의 활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것도 그렇고 자신이 결국 뮌헨에서 완전 독박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타가 왔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실제 김민재는 수비와 공격을 둘 다 진두지휘하는 장면이 여럿 포착되면서 그런 상황을 더 연출했죠. 우선 수비에서는 나폴리에서와 같이 절정의 폼을 이제 거의 다 완성한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전반 13분에 김민재는 빠르게 사이드를 커버하며 프림퐁의 크로스를 차단했습니다. 22분에 김민재는 매우 결정적인 수비를 했는데 보니페스의 슈팅을 발끝으로 막은 건데요. 거의 한 골과 다름없는 위치였기 때문이고 보니페스의 폼이 매우 좋기 때문에 여기서 김민재가 이걸 막지 못했다면 사실상 뮌헨은 오늘 경기를 패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본명 나폴리였다면 킴이 등장할 수비였으나 독일에서는 그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아쉬운데 분데스리가는 세리에와 EPL을 비교해봐도 다소 응원은 점잖은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또 39분에 보니페이스는 피지컬로 밀어붙였으며 뮌헨 수비수들은 그 덩치와 힘에 나가 떨어졌고 결국 모두 밀어내며 페널박스 안까지 진입한 괴력을 보여주고 결정적 슛을 날렸습니다. 이 역시 PK 위치쯤이었으므로 그대로 1실점할 위기였지만 김민재가 커팅으로 구했습니다. 앞서 두 개 슛이 모두 들어갔다면 오늘 뮌헨은 4대2로 레버쿠젠에 패배했을 상황이기도 하죠. 김민재는 특유의 스마트한 수비로 슈팅 경로를 이처럼 예측하면서 잘 막아내고 있는 건데요. 나폴리에서는 금주 기자협회장이 김민재가 떠난 뒤 수비가 약해졌다는 발언을 방송에 출연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주는 선수가 사라지면 실점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마를다 기자는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바로 오시멘이 고립되었다는 점입니다. 오시멘은 나폴리에 잔류하며 공격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수비가 약해지면서 미들진이 수비에 가담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결국 볼이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뮌헨의 문제는 김민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이 고립되어 버린다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전반 44분에는 한 가지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김민재가 끊임없이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한 겁니다.
김민재는 우선 케인 쪽을 바라보고 헤더로 깊숙하게 연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케인은 고립되었고 패스는 수비수들에게 손쉽게 차단당했습니다. 곧바로 공을 잡은 미네는 케인이 막히자 이번엔 키미히가 자네에게 공을 곧바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케인은 자네에게 패스한 것에 대해 불만이라는 듯이 손을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키미히는 가장 좋은 위치인 자네에게 패스했음에도 케인은 여전히 골에 대한 욕심을 보이는 것이죠. 김민재는 결국 중원에서 볼이 돌아 나오자 직접 페널박스 안으로 기가 막힌 롱패스를 하는데요. 그나브리는 이 택배 패스를 받고 안타깝게도 마무리 못했지만 김민재 패스는 월클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케인은 크게 실망하는데요. 그나브리가 공을 받자 케인은 베스트 위치로 뛰었습니다. 바로 이는 케인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로 손흥민과 본능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코스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케인은 손흥민 혹은 토트넘 동료들에게 깔리는 크로스를 받는 게 일반적이라서 케인은 매우 득점 확률이 높은 장면으로 확신하고 골대로 달려든 흔한 득점 루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나브리는 퍼스트 터치도 좋지 못했고 자신이 마무리하려다가 너무 늦어 막혀버렸습니다. 케인은 너무 황당한지 두 손을 내려뻗고 왜 자신에게 패스하지 않았는지 탓을 해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 케인은 여러 차례 자신에게 리턴 패스가 오지 않는다는 점도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토트넘 시절 자신이 패스를 넣으면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윙 쪽에서 패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발밑에 공을 위치하게 해줬죠. 10분경 케인은 그나브리에게 패스를 헤더로 연결했고 이것이 곧 자신에게 올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브리는 이것을 곧바로 리턴하지 못하고 질질 끄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손흥민 같은 경우 스피드로 한 번 제낀 다음 케인에게 연결하는 클래스가 기본이었지만 이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님을 케인은 손흥민의 공백을 여러 번 경기 중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 그나브리가 자신에게 공을 연결 못하자 또다시 케인은 실망한 듯 손을 뻗치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케인에게 연결되었으면 케인은 또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죠. 케인의 위치가 어려워도 케인이 골을 넣을 걸 손흥민은 알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킬패스를 연결해주는 비율은 손흥민이 훨씬 높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메시보다 XG 결정력 값이 높았는데 이는 슛을 꼭 들어갈 때만 쐈다는 쪽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 수비들을 자신에게 몰리게 해놓고 스피드로 제낀 후 케인에게 연결한 것입니다. 케인은 경기 초반 수비가 걷어낸 것이 우연히 자기한테 와서 럭키로 골을 만드는 그러한 것 외에는 토트넘에서와 같이 만들어서 골을 넣는 장면은 거의 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몇 차례 반복이 되자 카메라는 고립된 케인을 비춰주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은 케인이 뮌헨에 와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점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토트넘에서처럼 케인은 좀 더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자신도 중앙에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뮌헨에서 케인 모습은 토트넘의 마지막 시즌 몰아주기와 같은 포지션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원에서 볼이 돌지 않을 때 오히려 김민재에게 패스가 몰려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김민재는 수비하랴 공격 패스 조율하랴 거의 센터백으론 최정상의 월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뮌헨 팀으로 봤을 때에는 케인이 이런 식으로 고립이 지속된다면 레버쿠젠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오늘 경기 내내 뮌헨을 몰아쳤는데 영입도 성공했고 체력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케인은 뮌헨의 우승 트로피를 들러왔으며 이는 맨유 베컴이 레알에 간 것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케인 능력은 손흥민과 듀오를 이뤘을 때 극대화되었는데 케인은 패스도 잘 뿌려주기 때문이죠. 가끔은 윙어 쪽이나 수비 깊숙하게 내려와서 다른 선수들에게 어시스트를 해줍니다. 이번 A매치 기간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중앙까지 내려와 사카에게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팀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손흥민도 케인의 패스를 상당히 받아 득점왕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케인은 뮌헨의 득점왕과 우승 트로피를 가지러 왔다며 득점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뮌헨에서 케인에 거는 기대는 득점이며 뮌헨을 우승시키는 것이기에 1억 파운드를 지불했겠죠. 그러나 케인은 그러한 부담 때문인지 욕심인지는 몰라도 더욱 경기 중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손흥민과 같이 희생하는 윙어 없이는 케인이 힘들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결국 레버쿠젠과 비겨버린 투엘 감독은 경기 중에 옐로 카드까지 받으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